대선이 오늘로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이 본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이런 가운데 범보수 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서로 자신이 보수 적자임을 호소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샤이 보수의 표심을 끌어내는 치열한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준표 캠프 대변인이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보수 적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준표 대선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금 상황,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있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저희 홍준표 후보는 지난 13일 내에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18일 만에 후보가 되고 아직 20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대구 경북 필승 결의대회에 이어서 오늘 부산 경남 울산 필승 결의대회를 해보니까 예. 지역의 열기가 아주 대단히 뜨겁습니다. 호응도가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역이 갖는 상징성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샤이 보수라는 말을 인정을 안 하는데요. 예. 그야말로 이 탄핵 정국에서 화가 나 계셨던 이 앵그리 보수들이 이제 마음 줄 곳을 우리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으로 정했다라는 그런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보수의 적통이 누구냐의 논쟁은 지금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벌써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인데 유승민 후보가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자격 없다, 무자격 후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좀 들어보죠. 지금 무자격자 논란은 재판, 소위 성완종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가지고 그러시는데 예. 그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긴 하지만 사실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모든 사실이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쟁점도 없이 대법원에 가 있는 것을 가지고 뻔히 고법 판결문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무자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예.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고등법원 2심 단계에서 전부 다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설사 이게 0.1%의 가능성도 없지만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은 이 내란 외환해제가 아니고는 불소추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의 수행과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자연인으로서 본인의 재판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리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자격 하는 것은 그거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정치 공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법리 공방에 대한 것들은 각자의 입장이 좀 달라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법률심과 사실심의 관계는 명확한 것입니다. 0.1%의 가능성이 또 없다라고 전제를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홍 후보가 유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은 유 후보 측에서는 친박이 잘못된 국정 운영에 책임 회피하려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는 공동의 책임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으로 일단락이 된 만큼 이제는 상호 비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원인 행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고 나갔던 당시의 상황이 종결됐으므로 예. 이제는 모함에 해당하는 자유한국당으로 원대 복귀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도 맞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셨던 바와도 맞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감정을 놓고서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개파 청산을 주장한다. 지금 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우리 당에 더 이상의 개파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엄중한 이 시국에서
보수의 이 지지를 해야 되는 이 정말 예. 절박한 또 유권자의 심정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라는 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다시 들어오라는 입장이신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자격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이 보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바른정당이 과연 이 대선 정국과 이 나라가 처한 운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상황 인식에 닿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 이 대선이 만약에 이 좌파 정권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체제가 과연 이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를 만큼 지금 안보,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다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리 아닌 목리를 부리면서 계속해서 그 본인들의 주적인 이 주적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나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그 자유한국당 본인들의 모체였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은 현 시국을 보는 그런 정치적인 도의라든지 또 그리고 유권자의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처사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지지율로만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해서 이 양자 대결, 양강 구도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판세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자 구도라고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거의 한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정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국민의당이 정책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하나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의 뿌리 그것을 놓고 호남 적통, 호남 적자가 누군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철수 후보라는 그 분이 이제 정치에 투신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과거 그 더불어민주당과 뭔가 새로운 분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소위 앵그리 보수라든지 또 중도 표심을 가지신 분들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한 뿌리라는 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 대선 기간에 드러나면서 저는 보수 결집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양자 구도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인위적인 단일화로 인한 양자 구도는 각 진영에서 다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현재 지지율로만 보면 양강 구도인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있는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우파 정당의 후보인 점도 있지만 그분이 경남지사를 거치면서 실천해온 부분이 보수가 강조하는 자유, 책임, 공정 이런 것과 일맥상치합니다. 즉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실천해낸 경험이 이미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경남도가 부채를 1조 원 이상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채 제로를 만드셨고 그것도 자산 매각이 아니라 행정개혁을 통해서 부채 제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강성노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적폐 중에 적폐였던 진주의료원에 대한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강성노조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우리 보수는 땀 흘린 사람이 땀 흘린 것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빈자복지, 서민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런 면에서 홍 후보는 누구보다도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보수의 정말 가장 적절하고 가장 훌륭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질문만 간단히 더 하죠. 유승민 후보는 자신이 주장하는 보수가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홍 후보하고의 차별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후보는 과거에도 경제민주화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잘하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런 것들 즉 사회를 편가르기 하고 또 국가주도로 가면서
국가가 뭔가를 베풀어 주겠다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의 자발성 이런 것들이 활력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수식어는 따뜻한이라고 붙이면서 실질적으로 네. 유승민 후보가 표방하는 정책들을 구현하면 어려운 사람들부터 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준표 후보와의 아주 극렬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감을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 대변인인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대선이 오늘로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이 본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이런 가운데 본보수 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서로 자신이 보수 적자임을 호소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샤이 보수의 표심을 끌어내는 치열한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준표 캠프 대변인이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보수 적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준표 대선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금 상황,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있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저희 홍준표 후보는 지난 13일 내에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18일 만에 후보가 되고 아직 그 20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대구 경북 필승 결의대회에 이어서 오늘 부산 경남 울산 필승 결의대회를 해보니까 예. 지역의 열기가 아주 대단히 뜨겁습니다. 호응도가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역이 갖는 상징성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샤이 보수라는 말을 인정을 안 하는데요. 예. 그야말로 이 탄핵 정국에서 화가 나 계셨던 이 앵그리 보수들이 이제 마음 줄 곳을 우리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으로 정했다라는 그런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보수의 적통이 누구냐의 논쟁은 지금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벌써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인데 유승민 후보가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자격 없다, 무자격 후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좀 들어보죠. 지금 무자격자놈을 가지신 분들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한뿔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 대선 기간에 드러나면서 저는 보수 결집 현상이 일어나서 네. 결국에는 양자 구도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인위적인 단일화로 인한 양자 구도는 뭐 각 진영에서 다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현재 지지율로만 보면 양강 구도인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있는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우파 정당의 후보인 점도 있지만 그분이 경남지사를 거치면서 실천해온 부분이 보수가 강조하는 자유, 책임, 공정 이런 것과 일맥상치합니다. 즉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실천해낸 경험이 이미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분이 경남도가 부채를 1조 원 이상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채 제로를 만드셨고 그것도 뭐 자산 매각이 아니라 행정개혁을 통해서 부채 제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강성노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적폐 중에 적폐였던 진주의료원에 대한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강성노조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우리 보수는 땀 흘린 사람이 땀 흘린 것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빈자복지, 서민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런 면에서 홍 후보는 누구보다도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보수의 정말 가장 적절하고 가장 논란은 그 재판, 그 성완종 소위 성완종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가지고 그러시는데 예. 그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긴 하지만 사실심에 해당하는 그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모든 사실이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쟁점도 없이 대법원에 가 있는 것을 가지고 뻔히 그 고법 판결문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무자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예.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고등법원 2심 단계에서 전부 다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설사 이게 0.1%의 가능성도 없지만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은 이 내란 외환해제가 아니고는 불소추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의 수행과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자연인으로서 본인의 재판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리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자격 하는 것은 그거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정치 공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법리 공방에 대한 것들은 각자 입장이 좀 달라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법률심과 사실심의 관계는 명확한 것입니다. 0.1%의 가능성이 또 없다라고 전제를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자, 홍 후보가 유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은 유 후보 측에서는 친박이 잘못된 국정 운영에 책임 회피하려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는 공동의 책임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으로 일단락이 된 만큼 이제는 상호 비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원인 행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고 나갔던 당시의 상황이 종결됐으므로 예. 이제는 모함에 해당하는 자유한국당으로 원대 복귀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도 맞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셨던 바와도 맞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감정을 놓고서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개파 청산을 주장한다. 지금 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우리 당에 더 이상의 개파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엄중한 이 시국에서 보수의 이 지지를 해야 되는 이 정말 예. 절박한 또 유권자의 심정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라는 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다시 들어오라는 입장이신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자격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이 보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바른정당이 과연 이 대선 정국과 이 나라가 처한 운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상황 인식에 닿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 이 대선이 만약에 이 좌파 정권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체제가 과연 이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를 만큼 지금 안보,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다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리 아닌 목리를 부리면서 계속해서 그 본인들의 주적인 이 주적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나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그 자유한국당 본인들의 모체였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은 현 시국을 보는 그런 정치적인 도의라든지 또 그리고 유권자의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처사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지지율로만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해서 이 양자 대결, 양강 구도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판세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자 구도라고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거의 한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정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국민의당이 정책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하나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의 뿌리 그것을 놓고 호남 적통, 호남 적자가 누군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철수 후보라는
그 분이 이제 정치에 투신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과거 그 더불어민주당과 뭔가 새로운 분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소위 앵그리 보수라든지 또 중도 표심